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 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시가 오늘부터 LA 카운티는 15일부터 16세 이상 주민들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확대합니다. LA 카운티는 수요일인 내일 14일부터 16세 이상 주민의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합니다. 예약은 웹사이트 myturn.ca.gov를 이용하면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공동 성명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혈전증을 나타낸 접종자는 모두 여성으로 18세에서 48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중서부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에서는 확산세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꾸준히 위생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 접종소가 오는 18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놀이공원 개장으로 백신 접종자와 놀이공원 입장객들 간의 혼란이 지적됐었습니다. 대체 접종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헐리우드에 위치해 있는 영화관 아클라이트와 퍼시픽 디어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을 받아 결국 영구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 구축을 논의합니다. 디지털 증명서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서류 미비자들의 백신 접종이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 미국의 집단 면역 형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주재한 반도체 관련 화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기간 산업이라며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에 한인 엘리엇 강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대규모 이민비자 적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비자 적체 건수가 260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이민법원에서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가 1,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2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었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경찰이 흑인의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고 프로스포츠 경기 모두 취소됐습니다. 테네시주의 녹스빌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가능성 실험대가 될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다중시설 야간 영업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방역당국의 난색을 표하면서 혼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백만 톤 규모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은 바다 오염을 우려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오늘 오후 4시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 세 번째 시즌 첫 승, 통산 60승에 도전합니다. LA 레이커스가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96대 111로 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샬럿과 경기하고 어제 경기를 하지 않았던 클리퍼스는 인디애나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쌀쌀합니다. 아닌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3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Good morning, Georgia. They are calling for that pause on the use of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after 6 recipients developed a rare disorder involving blood clots about 2 weeks after getting vaccinated.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 중단을 보건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오늘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존슨앤존슨 제약부문 계열사인 얀센이 개발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오하이오와 뉴욕,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조지아, 버지니아주 등이 방금 전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아직 이와 관련해서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전국에서 680만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접종 후 혈전이 나타난 6명은 18세에서 48세 사이 여성 6명으로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네브라스카주의 한 여성은 중태로 입원 중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존슨앤존슨 측은 백신의 유럽 출시도 연기하기로 하는 등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이 중단되더라도 미 국가 차원의 접종 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아침 제프 자이언츠 코로나 조정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J&J 백신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접종된 백신 가운데 5%가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하루 평균 300만 회분의 접종이라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물량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서 J&J 백신 접종 예약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신속히 변경되도록 주 또 연방 당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을 구축할지 여부에 논의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에게 카운티 자체 백신 증명서를 제공할지 오늘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프랭크 김 CEO는 이를 증명서라고 일컫기 시작할 것이라며 여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별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주민이 증명서를 요청하면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공해주는 식으로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프랭크 김은 설명했습니다. 백신 증명서를 통해서 각 비즈니스들이 제한을 두는 데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입장이라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또 백신 접종 관련 앱 어테나를 개발한 이 회사에 $380만 규모 계약을 추가 체결해서 디지털 증명서를 포함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지 대해서도 오늘 논의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집단 면역 도달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70%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18세 이상 중에 10명 중에 약 4명 역시 최소 한 번 이상은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LA 카운티 주민 80%가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당국은 어제 65세 시니어 10명 가운데 7명이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고 백신 접종 1회만으로 65 내지 80%까지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시니어는 사실상 집단 면역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LA 카운티 백신 접종률이 늘어났지만 그러나 인종별의 격차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날짜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백신 한 번 이상 접종 비율은 백인이 63%, 아시아계가 62%, 원주민은 58%, 라틴계 55%, 그리고 흑인이 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기관의 수용 인원 제한이 권장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건국은 예배당 인원 제한을 의무 준수 사항에서 강력 권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등급별 인원 제한 규정은 그대로지만 권장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종교기관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색깔별 위험 등급 기준에 따르면 오렌지 단계의 경우 교회 등 예배당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학업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 학기를 2주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스틴 비터너 교육감은 어제 지난 1년간 발생한 학업 손실을 보충하고 또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업 일수를 2주 추가하는 안을 LA 교육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가되는 학업 기간은 새학년이 시작되는 8월과 겨울방학이 끝나는 1월로 각각 일주일씩 연장하게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수요일인 내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의 안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15일부터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 실내 이벤트 행사 재개를 허용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실내 행사 재개 지침에 따라 LA 카운티에서도 오는 15일부터 제한 조건을 두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퍼레이 국장은 LA 카운티의 경우 실내 행사 수용 인원 제한 규정이 주 전체에 비해서 더 까다롭게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내 이벤트 행사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수용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중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인원이 2,00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세입자들이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자 LA 카운티 당국이 세입자 퇴거위의 명령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에스닉 미디어 주최로 LA 카운티 정부 관계자들이 초청돼 LA 카운티의 렌트비 안정대책 마련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LA 카운티 정부는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과 집 소유주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LA 카운티 정부 관계자는 당초 오는 6월 30일을 기해 만료 예정인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쉴라쿠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입니다. Eviction moratorium expires on June 30th, but I don't want anyone to think that is an absolute date because we have been extending. 코엘 슈퍼바이저는 강제 퇴거 명령으로 인해 세입자가 재판에 소환되는 경우 카운티 당국은 강제 퇴거 보호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데나프렛 차장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은 그러나 렌트비 면제 조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Once the moratorium period ends, tenants will have up to 12 months following the end of the moratorium to repay that past due rent. 유예 명령이 종료되면 12개월 내에 세입자들은 밀린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제공되는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 라파엘 칼바잘 국장은 단독주택 소유주와 2개에서 4거 주거 유닛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제공하는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12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2. They must demonstrate up to 80% of the area median income for one unit owners or up to 150% of the area median income for owners of 2 to 4 units. 또한 싱글 유닛 소유주의 경우 LA 카운티 주민들의 중간소득 80%에 속해야 하며 2개에서 4거 주거 유닛 소유주들은 150%에 속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LA 카운티 내 주택 소유주를 위한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을 비롯해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상담도 제공합니다. 특히 모기지 페이먼트를 돕기 위해 $400만 할당되었는데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재정난을 겪은 주택 소유주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인당 $2만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LA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LA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888-895-2647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nhslacounty.org/mortgage relief program/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추진 중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수혜 기업에 최대 15만 달러 공제 혜택 실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은 최근 주정부가 PPP 수혜 업체에 연방정부와 같이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해도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PPP 비즈니스 비용 세금 공제와 $10,000 경제피해 재난대출 선지급금의 면세 혜택을 담은 캘리포니아 경기부양 법안이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PPP 세제 혜택 제공 시 지방정부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빚어질까 하는 우려라고 지적됐습니다. 즉 캘리포니아 정부가 PPP 세제 혜택을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3차 경기부양법에서 책정된 주정부 보조금 수령 불확실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해 주었으니까 주하원을 통과한 캘리포니아판 경기부양법안의 주상원 통과에도 앞으로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단지 15%만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공개된 AP와 NORC 센터의 조사 결과 응답자 55%는 이 재정 상황이 1년 전과 지금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고 30%는 오히려 나아졌다는 결과였습니다. 15%만이 경제가 상태가 나빠졌다고 말한 것이며 이것은 약 3,800만 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연방기준 빈곤선 아래 국민 중에 29%가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본격화 직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할 때 실업자는 약 600만 명이 더 많고 자영업자 등이 제외된 사업체 일자리는 800만 개가 줄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해 3월 $1,200, 12월에는 $600, 그리고 올 3월 $1,400의 코로나 구제 지원 수표를 어린이 포함해 개인별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AP 조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기간에 저축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52%에 이르렀고 37%는 본전, 10%가 생활비를 다 충당하지 못해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곤선 이하 주민 중에 29%가 허덕여서 빚을 졌고 16%는 저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지 있으십니까, 집에? 이 코로나 사태 초반에 생각나십니까? 화장지 구하러 여러 마켓 다니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품귀 현상까지 발생했던 화장지, 결국은 판매량이 급감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집에 쌓아놓은 화장지 쓰다 보면 더 살아갈 일이 없죠. 2월 판매량이 1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가 감소한 것으로 시장정보업체 넬슨 IQ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량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무실 출근과 등교가 재개되면서 화장지 수요가 조금씩 그래도 느는 상황에서 판매량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사재기 영향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화장지 판매량은 코로나 바이러스 직후였던 지난해 3월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일부 대형 식료품 체인점들은 폭증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화장실용 휴지와 종이타월, 소독용 물티슈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한 가구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1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종일 흐리고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일부 지역에 안개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도 역시 지역에 따라 이슬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많이 떨어져 70도를 밑도는 상태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60도 중반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날씨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이번 주말에는 오히려 낮 기온이 크게 올라가서 반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이상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49도, 해안 지역은 62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37도, 낮 최고기온 56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에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브레아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이스트 선상에서 110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선상입니다. 칼조나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끝으로 118번 이스트 선상에서 템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Officer who was injured? Yeah, he was, he sustained non-life-threatening injuries. He was transferred to UT Medical Center, according to the police chief, Eve Thomas, there in Knoxville. As of about 30 minutes ago, they say he was in surgery. His condition is serious, and she's 한 asking for 고등학교에서 prayers. 충격 사건으로 경찰을 포함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테네시주 녹스빌의 어시니스트 매그넥 하이스쿨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격 사건이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했는데 학생인 것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내 화장실 안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앉아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화장실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순간 총격이 발사됐고 이에 대응 사격을 하면서 이 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정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미네소타주에서 또다시 흑인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흰색 승용차를 세운 뒤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내리게 합니다. 팔을 등 뒤로 돌리게 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운전자가 갑자기 경찰 손을 뿌리치며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 달아나려 합니다. 실랑이 하던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은 테이저건이 아니라 권총을 쏘았습니다. 총을 맞은 운전자는 차를 몰고 달아나다 다른 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As I watched the video and listened to the officer's commands, it is my belief that the officer had the intention to deploy their taser, but instead shot Mr. Wright with a single bullet. 숨진 운전자는 20살 흑인 남성 던트 라이트로 환됐습니다. He was only 20 years old. He didn't deserve to be shot and killed like this. And I don't want all of this. I just... 라이트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한 주민들이 경찰서에 몰려들어 밤새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차에 돌을 던지며 거세게 항의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자 주방위군까지 출동했고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또 이번 사건 여파로 미네소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메이저리그 개막전과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It's really a tragic thing that happened, but I think we got to wait and see what the investigation shows, and the entire investigation.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곳과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때문에 또다시 시위가 격화되지는 않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에 한국계 CS 엘리엇 강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차관보급에 지명된 한국계 인사로는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 업무 담당 차관보로 낙점된 토두김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강 내정자는 현재 국무부에서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으며 이번 인사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차관보가 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외국의 언론들이 주변 나라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면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일본의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와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의 반발, 또 수산업계의 우려 등을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가디언은 일본 정부가 쓰는 처리수 대신에 오염수와 방사성 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될 오염수는 약 125만 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3개월 앞두고 나왔고 일부 행사는 원전에서 60km밖에 떨어진 곳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일본 정부의 방출 계획을 설명하며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500개 이상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곧바로 한국과 중국 정부의 비판에 직면했고 대신 미국은 옹호하는 듯한 입증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의 이 해양 오염수 방류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의 반발과 달리 미국이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투명한 결정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선택했다라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것입니다. 또 국무부는 오염수 대신 처리됐다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본을 두둔하기도 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본이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중요시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요한 환경 문제를 국가 간의 친소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주재한 반도체 관련 화상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참석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가 기간 산업이라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화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며 기간 산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상원과 하원 의원 수십 명이 반도체 투자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waiting,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We're investing aggressively in area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at's what they're doing and others. 이번 회의에는 포드와 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들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인텔 등 굴지의 IT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타이완의 TSMC 등 반도체 회사들도 함께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조업을 멈추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한 겁니다. 특히 2,50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투자 확대와 맞물려 삼성의 검토 중인 반도체 공장을 넘어선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IRS 연방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의무 보고 시한이 오는 4월 15일이라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RS는 올해 일반 세금 보고 마감은 5월 17일로 연장됐지만 한국을 비롯해 해외 금융기관의 예치 잔액이 $10,000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해외 금융계좌 의무 보고는 예정대로 4월 15일까지라며 가능한 이 시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이민법원들의 추방재판에 계류돼 있는 한국 국적자가 1,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래 9년 만에 가장 많은 한인들이 추방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시라큐스 대학교의 사법정보센터가 집계한 지난 2월 현재 전국 이민법원 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추방재판 대기자는 129만 9,239명이고 이 가운데 한인 대기자가 1,115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지난 2010년도 1,71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한편 지역별로는 이곳 캘리포니아가 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가 15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서 뉴저지,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워싱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대규모 이민 비자 적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반이민 조치 등으로 약 260만 건의 이민 비자 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쌓여 있으며 적체 서류 중 상당수는 당장 영주권 인터뷰도 가능한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신분증 미비를 이유로 백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1일 운전면허증과 소셜 스크린 넘버, 또 건강보험증 등이 백신 접종에 필요한 신원 확인 증명서로 활용되면서 이것을 갖지 못한 서류 미비자들이 접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집계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중에 절반이 넘는 26곳이 즉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같은 주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역은 26개 주 가운데 10곳과 수도 워싱턴 DC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에 체류하는 개인에게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공중보건적인 필수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시 추방위기에 놓여 있는 불법 체류 신빈 이민자들에게는 연방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듣기 좋은 말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 가을 학기 등록률이 전년 대비 16.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200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률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지난해 팬데믹의 영향으로 특히 농촌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률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4관왕의 위협을 달성한 봉준호 감독이 올해는 시상자로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등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연출진이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시상자 명단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1차로 발표된 시상자 15명에는 지난해 92회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작품, 감독, 각본, 국제영화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영화 미나리는 올해 작품, 감독, 남우주연, 여우조연, 각본, 음악상 같은 모두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고 앞서 아카데미 측은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과 또 미나리에 함께 출연한 한예리에게 시상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두 배우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미나리 출연진은 봉준호 감독과 함께 올해 오스카 무대를 빛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 아그네스 성당이 한 끼 나눔 운동 본부 측에 성금 $10,000를 전달했습니다. 성 아그네스 성당의 김 로베르토 평협 회장 등 교인 대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성당 교인들이 후원한 성금 전액을 성 마테오 성당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고 한 끼 나눔 운동 본부에 전달했습니다. 한미은행의 가든그로브 지점이 예금고 $4억 돌파했습니다. 한미 지점의 $4억 예금고 달성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든그로브 지점 예금고는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은행 지점 가운데 최대 규모로 추산됩니다. 한미의 가든그로브 지점은 지난 1989년 6월에 설립된 이래 30년 넘는 기간 동안 지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던 가든그로브 지점은 2016년 현재 위치로 통합됐고 지점 통합 이후 5년도 안 된 사이 예금고가 65%의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 지점에는 빈센트 박 본부장과 오민경 신임 지점장 등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호출수가 최고 수준에 달하는 월간 호출 최고 신기록을 썼다라고 우버 측은 밝히고도 있습니다. 우버 호출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외부 활동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 사태로 급성장한 우버의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 이츠 이용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백신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경제가 점차 오픈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한인 각종 사회 모임과 행사도 하나둘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 LA의 대표적 한인 마라톤 클럽인 세리토스 이지 러너스 팀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최대 한인 건강동호회인 세리토스 이지 러너스 마라톤 클럽이 오는 일요일인 18일 세리토스 이지 러너스 20일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움츠렸던 마라토너들에게 이번 대회는 오랜만에 코로나 걱정을 훌훌 날려보내고 심신을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리토스 이지 러너스 마라톤 클럽 회장인 최학선 치과의사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LA 마라톤, 오렌지 카운티 마라톤 이 주위에 있는 정규적인 마라톤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돼서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우리 이지 러너스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기량을 한번 뽐내기 위한 축제로 21회 이지 러너스 자체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대회는 오전 6시 세리토스 팍에서 출발해 13마일과 6마일 코스 2개로 나뉘어 열리며 약 100여 명의 세리토스 이지 러너스 클럽 회원들이 참가합니다. 코스는 세리토스 팍에서 뚝방길을 따라서 물탱크가 있는 데까지 13마일과 또 걷고 뛰는 6마일 두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도와준 분들이 곳곳에 서서 물과 그 다음에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면서 3시간 정도에 완주하도록 오픈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다양한 스폰서들이 지원한 푸짐한 상품이 증정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 취소됐던 보스턴 마라톤이 올해는 11월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스턴 마라톤에 이지 러너스 회원 20여 명이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세리토스 이지 러너스 마라톤 클럽은 올 들어서만 60여 명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 현재 회원이 2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쯤에 우리 자체 마라톤 교실을 엽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마라톤 교실을 여는데 그 신발을 어떤 신발을 선택하는지 그다음에 뛸 때 어떤 자세로 걸을 때 어떤 자세로 이런 기본적인 그 마라토너로서의 모든 순서와 그다음에 갖춰야 할 것 스스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가르치는 것을 한 일주일 마라톤 교실을 합니다. 그 마라톤 교실을 이제 수료하면 졸업장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정식 22기로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24년 역사를 가진 세리토스 이지 러너스 마라톤 클럽은 매주 일요일 아침 회원들이 모두 모여 함께 운동을 하고 주중에는 세리토스와 플러튼, 얼바인, 토렌스, LA 등 각 지부별로 나뉘어 운동을 하는데 10명의 코치가 회원들 수준에 맞춰 걷기와 뛰기 훈련을 돕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 지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주민 4명 중 1명은 2차까지 모두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코머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접종된 지 17주 차 만에 주민 전체의 약 25%가 2차 접종까지 이뤄진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24시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면서 백신 접종에 가속도를 내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한인 재향군인 단체들이 지난 10일 가도행진을 펼쳤습니다.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회가 주최한 이날 가도행진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미북 동부지회와 뉴욕 해병대 전우회, 또 해군 특교대 장교회, 뉴욕 지부 같은 재향군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같은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메릴랜드의 아시안을 겨냥한 폭력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팀이 출범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워크그룹을 구성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의장은 한인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이 맡겠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8일 추모500 경사가 진행되고 있는 DC 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시공업체인 와이팅 터너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추모500에는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고 재단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하는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오는 여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예약제 시행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측은 여름 피크 시즌에 몰릴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제한된 직원 수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피크 시즌 2만여 명이 하루에 방문하는데 올해는 예약을 통해 인파를 통제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계 부부를 폭행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드웨인 캠프가 지난 4월 4일 오후 3시 30분경 샌프란시스코 브로드웨이와 몽고메리 스트릿 부근에서 주차한 뒤에 차에서 내리는 아시안 여성에게 다가가 침을 뱉었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남편을 폭행한 후 도주한 바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폭행, 구타, 노인 학대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의회가 도로와 교량의 신설, 확장 및 보수 공사를 위해서 개솔린 세금,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 부품 판매세는 물론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와 심지어 음식물 택배 서비스 이르기까지 33가지의 각종 세금 및 수수료를 신설하는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교통상원위원회는 워싱턴주 전진 계획에 따라서 가솔린 세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갤런당 9.8센트 인상해 52억 달러를 징수하는 등 총 153억 달러를 마련하는 법안들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주가 빠르면 7월 1일부터 강제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게 법정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게 됩니다. 현재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은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 임차인과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임차인, 또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 이하인 임차인 등에게 주정부가 변호사 상담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정을 위해 현재 상원으로 이첩됐지만 통과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기업 콜리어스사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하와이에서 많은 상점들이 2021년 1사분기 영구 폐업을 결정했고 폐업한 영업장 면적을 모두 합하면 32만 평방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로열 하와이안 센터 부지 면적과 맞먹는 큰 넓이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 봉사를 펼쳐온 이 한인 제임스 함 전문의가 국제 로터리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 공로상은 봉사를 위해 지역사회와 전 세계를 개선하려는 열정을 공유하는 실천지향적인 의료 자원봉사자 6명을 전 세계 각지에서 매년 엄선해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2세인 닥터 함은 하와이의 RV 차량에서 이동식 진료소를 설치해 자신이 지도하는 의대생들과 함께 의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노숙자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가 많아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오늘 오후 4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시즌 첫 승 그리고 자신의 통산 메이저리그 통산 60승에 도전합니다. 올 시즌 세 번째 등판인데 이번에도 잘 던지고 타선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나가는 다저스는 오늘부터 콜로라도 로키즈와 홈 3연전을 치르고요. 의외로 잘 나가고 있는 엔젤스는 캔자스시티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